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인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도 사랑도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타이밍 한 번 놓치면 다시 내 것으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투자도 이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로 황금 같은 이 타이밍에 확실한 수익까지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외신부터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은 캐스터 만나보시죠.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를 드렸는데요. 먼저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CDC expands COVID vaccination guidelines to everyone 65 and older. 네, CDC가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 좀 살펴보시면요. 기존의 의료진이나 요양원 관계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접종이 됐었는데 이것이 bottleneck, 즉 이제 생산 부족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들여다보시면요. 앞으로 65세 이상 노령층 전원과 64세 미만이라도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이제 접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미국에서 이 접종 확대가 되면 확실히 경기 회복도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앞으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다 준비되셨죠? 말풍선 하단에 꾹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 채팅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돋보기란 보이시죠?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려우시면요. QR코드 하단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꾹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셰프님은요, 굉장히 이제 단순함의 미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함으로 매매 기술 익히고 싶은 분들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외신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o Fat official pushback on talking bone taper anytime soon.
네, 2명의 연준 총재가요, 앞으로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좀 미뤄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들여다보시면요. 먼저 블러드 총재의 경우에는 not close,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테이퍼링 관련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로젠그렌 총재도 a little while, 많이 좀 걸릴 것이다, 한참이 걸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만큼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을 점차 축소하는 것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 기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the pandemic is still raging. 아직도 팬데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테이퍼링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ull market will continue in 2021, JP Morgan says. 네, 불마켓이 2021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JP 모건이 전망을 내렸는데요. 이 불마켓이라는 것은 황소마켓, 즉 황소처럼 굉장히 잘 간다라는 강세장을 얘기를 하죠. 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 전 세계 비은행권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의 43.8%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수치 같지만 2018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주식이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주식 보유 비중이 문제가 되려면 S&P 500 지수가 26.1%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주식시장 흐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 선택해 주신 후에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종목 선택하기 굉장히 또 어려우시죠? 종목 선택 설명부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매매 접근 방식까지 저희 셰프님이 모두 다 풀코스 요리 만들어 주시니까요. 얼른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의 외신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전문가죠. 해물 요리사 박 셰프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셰프님, 제가 오프닝에서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예. 근데 내가 이 타이밍 인생에서 정말 잘 맞았다. 이런 일 있으세요, 혹시? 잘 맞았다. 네, 내가 이 타이밍은 참 좋았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잘한 일 중에 5년 전에 집 산 거. 제일 잘한 겁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셨나 봐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구나. 예. 그때 집을, 네.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어떡할 뻔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아니, 집을 근데 또 사랑꾼이셔서, 명의를 또 같이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청약통장이 집사람 거였어요. 아하,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러면은 반대로 또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후회가 됐다. 이런 경험도 좀 있으신가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더 많고, 네. 왜냐면 실패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성공을 하려면 좀 실패를 해야 하니까요. 또 매매할 때도 과거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2002년도에 네. 제가 한 달 만에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벌었다고 얘기한 적이 네, 있죠. 그렇죠. 그 이후에 줄곧 이제 손해를 보고 네.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직장인 치고는 뭐 집도 사고 뭐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뭐 괜찮은 인생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제 뭐 가시는 것도 아닌데 인생 살았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나이가 이제 네. 조금씩 들면 50대가 네. 제가 50대가 조금 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네. 그 옛날하고 40대 때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생각이 좀 많이 틀려지죠. 그런 슬픈 소식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또.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해외 선물에는 거래를 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장 이 해외 선물 거래하기 좋은 활발한 타이밍이 좀 있을까요? 시간이 황금 시간대? 글쎄요, 그 미국 시장 개장할 때는 사실
많이 좀 위험한 편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지루하지만 낮 시간에 조금씩 네. 안전하게 수익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방향만 잘 잡으면 조금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쉬운 거 아닌가요? 셰프님 방향 잘 맞추시잖아요. 그게 네. 그 방향이 맞아도 변동성이 크면 며칠 전에 우리 국내 선물도 그랬거든요. 네. 하루에 원래는 국내 선물이 하루에 한 3, 4포인트 정도 움직였는데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크게 막 올라갔다 떨어진 적 있죠. 네, 그렇죠. 월요일 날이었나? 그때 20포인트 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소보다 한 4-5배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맞게 들어갔는데도 틀린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그 진입을 안 하면 그렇죠. 손실이 조금만 틀려도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명히 떨어지는 장인데 손실이 막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면 나중에 보면 들고 있었으면 한 1,000만 원 수익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해주고 계신 우리 박 셰프님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11분 지나고 있는데 저희는 생방송 중에 박 셰프의 실제 계좌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고요.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하는 정보 그리고 박 셰프가 주식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즐겁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해물 맛집인 저희 방송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이 해외 선물 시장 줄여서 해물 시장이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신선한 해물 재료로 오늘 저희가 맛있는 수익 좀 드리려고 하는데 셰프님, 예. 오늘 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미국 시장 어제는 조금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 지수별로 좀 엇갈리게 움직였죠. 네, 그렇죠. 지금 자, 일단 모의 투자를 먼저 좀 띄웠는데 노트북에 네.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노트북 일단 모의 투자도 문제라서. 그 차트는 똑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짚어볼게요. 예. 자, S&P 500 지수인데 그 일봉을 한번 볼게요. 어제 거의 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0.07% 강보합권에서 네. 마무리가 됐죠. 특이사항은 그 러셀 지수, 그 중소기업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 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렇죠. 이따 또 1.76%. 질문을 드리려고 상승폭 했거든요. 최고가를 또 갱신하고 맞습니다. 오늘 그 미국장 개장 전에 선물이 다시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어제 약간 좀 밀리는 듯 하다가 겨우 소폭 상승했나 좀.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다 마감을 했죠. 어제 나스닥. 자, 차트 한번 네. 볼게요. 예. 마이너스 0.05. 예. 네. 그러니까 약보합 정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선물이고 현물하고 조금 틀려요. 네. 예. 현물 시장이 약간 올라 있다 하더라도 선물은 조금 빠져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일단은 오늘도 조금 혼조 양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내일 14일이죠. 오늘이 네. 예, 맞습니다. 13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네.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번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러셀 지수, 다우 지수는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나스닥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네. 마찬가지로 지난주였었나요? 그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는 올라갈 때 네. 그때처럼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그 돈이 누구 돈이냐? 빚을 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그렇죠. 형국이거든요. 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벌써 그런 우려 때문에 네. 들썩들썩하면서 그 10년물 국채가 자꾸 떨어지고 이러고 있죠. 네. 그건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리 추이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도 혼조 양상이 보일 가능성이 네. 좀 크다. 그러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관망하는 게 좀 오늘은 좋겠네요. 지수 상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네.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은
벌써 한 0.44% 빠지고 있네요. 그죠? 네. 미국장 개장하면 또 기대감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좀 시장의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선물 상품들 흐름 좀 살펴볼까요? 주요 상품들 중에 네. 골드 먼저 살펴볼까요? 네, 골드부터 골드는 보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상승 중에 있었는데 제가 골드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맞죠. 올라봐야 기술적 반등이다. 네. 그건 왜 그러냐? 자, 역시 금리에 관련돼 있다.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제도 다시 빠졌고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네. 자, 오늘 오히려 약간 반등이 나온 거는 어제 장 막판에 금리가 다시 약간 약세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역시나 골드 향후 움직임은 금리 추이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원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원유는 네. 지금 뭐 사우디에서 감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어제 꿋꿋하게 제가 이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말씀해 주셨죠. 예,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호. 자, 오늘 이제 고점 찍고 약간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네. 이제 오늘은 조금 골드가 좀 밀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원유가요? 해보고 요건 대응을 일단 그 추세선을 길게 쭉 그려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자, 현재는 소폭 다시 반등하고 있죠. 이렇게 네. 윗단을 좀 뚫었고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지금 오늘 전체 흐름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원유 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 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농산물도 셰프님이 좀 투자를 예.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주요 농산물 흐름도 좀 볼까요? 자, 농산물 간단하게만 볼게요. 네, 간단하게 보시죠. 농산물 어제 제가 이게 기후제 투자법으로 해가지고 네. 제사 지내면서 비 올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네. 어제 완전히 망했어요. 어이구, 비가 안 왔나 봐요.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그 분기에 한번 발표하는 네. 보고서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아이고. 그걸 체크를 못 해가지고 네. 재고 발표할 때는 그 가스라든가 오일 이런 네. 곡물 이런 재고 발표할 때는 사실 거래를 피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재고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포지션을 좀 비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도 굉장히 그렇죠. 네, 유심하게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셰프님이 저희 곡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갈 것이다.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계속 네. 가져가다 보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제 일단은 지내셔야죠. 기후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주말에 네. 아르헨티나 쪽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 옥수수가 네. 그 가뭄 때문에 지금 작황이 안 좋은데 네. 다시 그 작황이 좋아질 거라는 네. 기대감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약간 조금 심하게 밀리려고 하네요, 보니까. 초조한 마음에 아르헨티나 기상청까지 혹시 방문을 하신 건가요? 아르헨티나 기후 딱 치면 네. 인터넷에 바로 나옵니다. 아르헨티나 기후를 그래서 네. 그러면 스마트하게 일주일치가 쫙 알아보셨군요. 나옵니다. 그러면 네.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네. 비가 올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 옆에 브라질, 네. 브라질은 금요일부터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근데 있습니다. 거기 기상청은 좀 잘 맞추나요? 여기는 비슷하게는 맞추겠죠. 뭐 이게 도시별로는 좀 못 맞춘다고 네. 하더라도 네. 나라 전체적으로는 뭐 어딘가에는 비가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옥수수가 있는 곳에 꼭 비가 그렇죠. 왔으면 예. 좋겠네요. 기후제 열심히 지내세요. 저도 오늘 지내도록 자,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그 농산물이라든가 오일, 가스는 재고 발표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 꼭 참고하셔서 거래하실 때는 이런 일정 발표도 꼭 챙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셰프님 주요 상품들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예. 오늘 그럼 뭐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좀 진입하기 좋은 상품들이 있을까요?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네. 그 혼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역시 지금 저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농산물 쪽에 이제 옥수수가 지금 사실 상승을 주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이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옥수수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니까요. 예. 어제 또 상한가 갔다고 저희 5%까지 기뻐했는데.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옥수수는 사실 그 상한가로 하더라도 얼마 안 돼요. 한 8,900불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증거금 대비를 하면은, 우와, 이렇게 그쵸.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왜냐하면 증거금이
1,210불밖에 안 돼요. 근데 8,900불이면 엄청 많이 오른 거잖아요, 사실. 증거금 비율로 보면 그쵸. 그렇지만 네. 선물은 그렇게 사실 보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실제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인데도 증거금은 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변동폭에 따라서 증거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증거금이 적다고 해서 이거는 증거금이 싼 종목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지금 옥수수도 실제 가치는 한 2,5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2,500만 원에서 5% 올라봐야 한 얼마 되죠? 어느 정도 네, 500불 정도 되고요. 되나요? 그러면 오늘 옥수수를 만약에 진입하신다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자, 아니 옥수수가 이제 그 주도를 했는데 네. 자, 옥수수는 솔직히 그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지금 대두가 먼저 밀리고 있어요. 대두. 네. 예. 대두 음봉으로 빠졌죠. 그죠? 지금. 네, 그렇네요. 대두도 어제 그 옥수수가 상한가 가는 바람에 네. 따라서 한 3% 올라갔어요. 예. 대두도 매도 진입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한 3% 정도 올라서 그래도 뭐 아주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네. 가볍게 조금 기다려 볼 만하다. 지금 네. 현재 그 그래프 보면 올라온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정말 기우제 지내면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기우제를 좀 지내보는 걸로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셰프님, 예. 지난밤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 장 중반에 크게 빠지다가 막판에 각계 전투로 강보합권에 좀 마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셰프님이 보수적 관점을 제시하셨고 또 러셀이 매수 사인이 왔다고 이야기를 예,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러셀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네. 당시에 그 움직임 보고 사실 말씀드린 거고 네. 다른 지수들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였는데 네. 다른 종목들은 다우 빼고는 좀 힘이 없었죠. 하지만 어제 매도 관점을 주셨어요. 어제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장 거의 막판까지 크게 밀렸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들어갔으면 좀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잘라냈다면. 예. 근데 오늘 시장은 또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 시장이요? 여러 가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예. 지수는 더 갈 것이다 아니면 뭐 경제 상황은 이렇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네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네. 금리에 달려 있다. 네, 금리에. 예,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반등했던 거는 네. 채권 금리가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돌았었어요. 네. 약세 쪽으로. 그래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계속 그 시장 금리 추이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네. 우려했던 것처럼 국채 발행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네. 그 국채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은 되지만 금리는 인상된다.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이렇게 좀 회복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예.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먼저 좀 이제 들썩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럼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셰프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다. 나스닥은 오히려 네. 조금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규제책 네. 그리고 또 증세. 네. 증세에 대한 그 영향이 훨씬 더 나스닥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다우 쪽에는 오히려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다우가 상승세가 나타날 예, 가능성이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은행주들이 다우 쪽에 많이 있기 아하, 때문에 은행주. 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은행주들이 오히려 상승합니다. 네, 은행주가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에너지주하고. 그래요? 그럴 예. 수 있겠네요.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도 노란톡 말씀드렸죠. 저희가 선물 시장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해외 이슈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슈들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으로 오시면 저희가 박 셰프가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노란톡에서 소통하면서 올바른 투자 전략, 안전한 투자 습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 10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셰프님께 질문 이어가 볼게요. 예. 네, 안전자산인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예. 대규모 부양책의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고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때 셰프님이 이제 매도 관점으로 국채를 강력하게 그렇죠. 본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딱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예. 네, 계속 매도 관점 보시나요?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 바이든의 그렇죠. 부양책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국채는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년 초까지 이제 조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미국의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금리가요? 네, 금리가 예, 조금 인상이 될 그럴 수 있죠. 것이다. 그러면 또 실물 경기가 좀 사실 흔들릴 수 있는 상태인데 빅테크 관련주들이 이와 관련해서 비중 축소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테슬라가 또 예. 그 크게 빠졌던 하락장을 다시 이겨내고 큰 예. 폭으로 상승을 또 다시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빅테크주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일단은 그 네.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행할 게 증세 문제. 그렇죠. 그리고 블루웨이브가 이렇게 완전히 형성이 된 상태에서 네. 뭐 일사천리로 세금 올리고 규제책 그렇죠. 통과시키고 할 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조금 뭐 지금처럼 큰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그 시장에서도 그 비트코인하고 네. 테슬라 네. 그 거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는 분명히 거품이 많습니다. 네. 맞는데 문제는 뭐냐? 거품이 끼어도 그 거품의 끝이 어딘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사실 600달러일 때도 비싸서 못 산다. 700달러일 때도 비싸서 못 산다. 근데 지금 85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시장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셰프님께서는 그런 조금 관망하면서 조금 이제 추가적인 투자는 미뤄야 한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이런 계획이신 거죠? 일단 그 빅테크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애플하고 테슬라 그렇죠. 종목을 많이 네.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문자 오는 거 보면 네. 해외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항상 테슬라 1위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국채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다른 안전자산인 귀금속 흐름도 좀 유가는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금속 전망은 좀 어떨까요? 골드하고 은 네. 약간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은은 귀금속이지만 산업재로 많이 네. 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네. 은값이 금값보다는 조금 금리가 올라가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그 스프레드 거래가 가능하죠. 금을 매도하고 은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수량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서로 실제 정도로? 가치가 네. 규모가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금하고 은하고. 금 한 계약이면 은 그 계약수를 두 계약이라든가 이 실제 아하.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네. 딱 맞춰야 비슷하게. 되지. 그렇죠. 똑같이 1대1이 예. 아니라요. 그렇죠. 그냥 한 계약 한 계약은 실제 1대1이 아니에요. 실제 가치로. 네. 그러면은 그 계약수를 잘 맞춰서 스프레드 거래도 그렇죠. 금은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의 전망과 뭐 이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요.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 30분 다 돼가는데요. 박 셰프가 지금 현재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실제 매매를 저희와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수익과 손실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또 믿을 수 있는 방송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란톡으로 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지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봐 볼게요. 어제 셰프님 예. 그 대두 매도 진입하셨잖아요. 예. 네, 옥수수도 보유 중이고 장기 보유 의견 주셨는데 인디안 박씨의 기우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자, 또 지금 네. 옥수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네. 말하는 사이에 제가 네. 지금 실거래가 지금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그 위에서 몇 개를 더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났는데 네. 이게 로그인이 안 되네. 아. 그래서 빨리 청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생방송이라 조금 네.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생방송의 묘미네요, 또 이렇게. 근데 지금 수익 중이신데 청산을 못 하셔서. 집에 가면 또 어떡해요? 손실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방송 끝나면 휴대폰으로라도 네.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옥수수를 매도 진입을 하셨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 지금 뭐 시그널이 오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실거래가 조금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네. 그거는 좀 건너뛰고 어허. 오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얘기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예. 할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품별로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셰프님은 이제 주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많이 거래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상품군을 지금 거래를 해주고 계셔서 예. 보시는 분들이 저건 뭐지? 저 상품은 예.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은 어떤 걸 주로 거래를 좀 하시나요? 종목은 한 10가지 정도 이상을 좀 보고 있고요. 굉장히 넓게 보고 거래를 예. 하시네요. 다양한 종목들을 보는 게 아무래도 수익 내는데 조금 또 유리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 공부를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예. 덕분에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실전 매매를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선물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셰프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산을 좀 버셨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만약에 잃었을 때 이제 멘탈 관리가 힘드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기 노란톡 방에도 그런 부분 걱정해 주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예. 이 멘탈 관리 비법도 좀 전수를 해주세요. 그거는 뭐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지. 제가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가 있었는데 경험상 또 극복을 해서 또 투자를 하고 성공을 하셨으니까 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이겨내시면 좋을까요? 자, 크게 손실을 봤을 때는 바로 급하게 매매를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일단 결국에는 네. 심리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심리가 제 생각에는 심리가 한 90%, 네, 기술이 한 10%. 네, 이런 정도로 심리가 크게 좌우지우지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패했을 때는 조금 휴식을 좀 취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셨을 때 네. 다시 재도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해물 요리사시니까 네. 이제 요리를 하면서 좀 그런 걸 극복하기도 하시나요? 예, 그러기도 해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그러기도 합니다. 찌개 요리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네. 이제 그 요리를 하게 된 거는 네. 사실 애들이 어릴 때는 네. 외식하러 가도 돈이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애들이 덩치가 커져가니까 자꾸 외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소고기 먹자고 예. 했나 봐요. 아니 오리고기 먹었어요. 소고기는 절대 안 드신다는 박 셰프님. 나만 사생 가가지고 네. 오리고기 한 마리 먹던 게 애들이 크니까 2마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네.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이지 생각하다가 시장 가서 실제로 생오리를 사다가 제가 버무렸어요. 그 네. 불고기식으로. 그래서 해줬더니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아빠가 요리해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네.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네. 아버지도 일요일 날 맨날 저한테 밥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네. 예. 셰프님도 나중에 크게 수익 나면 저는 저도 밥은 매일 맛있는 합니다. 것 좀, 매일.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밥은 뭐 기본으로 당연히 네. 매일 하는 거고. 수익 크게 나면 전 소고기 좋아하니까 소고기도 좀. 뭐 소고기가 굽기만 하면 되니까. 네, 사주시고요. 별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방송 중에. 네, 아니라고요? 밥 안에 넣으면 우리 집사람이 화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고기는 절대 안 사준다는 박 아예 셰프님이신데요. 사드릴게요. 네, 약속을, 저 감동했어요. 사주신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박 셰프의 시장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해외 선물과 주식 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박 셰프의 필승 전략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박 셰프님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일단 해외 선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보면은, 해외 선물 매수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네. 자금에 따라가지고 무슨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고민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거는 제가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골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뭐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품을 선택하면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네. 그 여기서는 상세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예, 확대가 좀 위에서 해야 되겠네. 예, 보시면 이게 골드에 대한 그 상품 설명이거든요. 설명인데 주의 깊게 보시면 요게 이제 개시 증거금 요걸 봐야 돼요. 개시 네. 증거금이 요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다. 네. 그 11,000불이면 할 수 있네요. 그 11,000불만 입금하면 되나요? 네. 주문은 들어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1불이라도 11,000불에서 모자라면 네. 그다음부터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오, 그럼 손실이 나면은 그렇죠. 한 번 손실 딱 났다 10불. 네. 1,999불이다. 네. 그러면 그다음은 11,000불이 안 되니까 주문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한 계약은 이어갈 수 있긴 한 거죠. 그 한 계약을 이미 11,000불이 있어서 들어갔으니까. 그냥 들고 갈 수는 있는데 네. 청산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들어가려 그러면 아.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수익이 났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익이 손실이- 나가지고 뭐 12,000불이 됐다. 그러면 청산하고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산하고 난 다음에 잔고가 11,0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주문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네. 증거금이 11,000불이라 해가지고 딱 11,000불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여유 있게 좀 입금을 해서 그렇죠. 본인의 그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춰서 그럼 좀 어떤 상품들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을 고를 때 골드는 지금 11,000불인데 이게 뭐 대략 1,000원이라고 하면 1달러에 1,10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가치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실제 가치를. 자, 여기서 계약당 금액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네. 화면에. 여기에 100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선물 한 계약이 우리가 이제 골드를 얘기할 때는 온스당 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1온스에 하여튼 뭐 얼마다? 예, 몇 달러다? 38g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네. 1온스에 대한 그 가격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 1,858불인데 선물 한 계약은 100온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엄청나게 그러면 적은 계산해보면 제가 금액이네요. 잠깐 계산해봤었는데 한 2.4kg 정도 됩니다. 네. 선물의 한 계약이 2.4kg의 금입니다. 금을 살 수 있는 네. 그걸 그 정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대략 돈으로 계산해 보면 18만 5,770불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네. 그러니까 18만 불이면 거의 2억 정도 되죠. 어허.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는 그 선물 한 계약을 한 200만 원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를 꼭 기억을 하고 2억짜리를 1,200만 원 넣고 거래하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선물은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한 5천만 원 넣고 골드 한 계약 거래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어지죠. 그죠? 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입금을 하고 골드 한 계약을 매수를 하면 네. 실제로 금을 2.4kg 정도 매수하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 개시 증거금이라는 게 그럼 네. 좀 충분히 있어야지 자기 본인의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겠어요. 아무리 조금 손실이 나도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요. 돈을 딱 맞게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네. 예를 들어서 22,000불 넣었으면 두 계약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22,000불 넣고 바로 두 계약을 딱 진입을 했어. 근데 손해가 나. 네. 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해가 나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해요. 손절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손절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산하면 그다음부터 한 계약밖에 거래를 못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사실 손절하기가 손이 잘 안 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만큼 빠졌다가 올라올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손절 라인을 어떤 기준을 갖고 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잡는다면 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거의 손절을 잡는 거는 뭐 지지와 저항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그 부분에서 진입을 하면 내가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갔다. 네. 그럼 저항선 넘어가면 손절해야죠. 그러면 어허. 손절이 짧게 되는데 네. 아니면 막연하게 나는 한 300불 손해 보면 손절할 거야 그러면
예, 금액으로 손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나 아니면 저항선 정도로 손절 금액을 예, 그거는 선정하는 뭐, 게 좋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상품도 한번 그렇게 이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요거 골드는 네. 100온스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일을 맨 위에 이제 크루드 오일인데 네. 브렌트 크루드네요. 보니까 두 번째가 이제 크루드 오일이죠. 네. 요거는 무슨 의미냐? 오일은 1배럴에 대한 그 가격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렇죠. 1배럴에 53.52달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그 계약당 금액은 뭐냐면 사실 한 계약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사이즈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1000배럴에 대한 거를 선물 한 계약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한 계약은 드럼통 1000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청산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산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진입을 그렇죠. 산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청산을 못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석유통이 오나요? 그런 실물 맛을 들어본 것 이런 같거든요. 실물은 네. 금도 그렇고 네. 실물 인수도 계약이라 그러는데 실물 인수도 방식인데 실제로 만기까지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럼 네. 오일을 실물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딴 데서 사다가 오일을 줘야 돼요. 어디다 줘야 되나요? 뭐 증권사에다 갖다 줘야 되나요? 거래소가 이제 그 마련한 장소가 있죠. 거기다 예. 진짜로 갖다 줘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오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잡은 네. 사람들이 전부 다 투매가 나와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아무리 오일을 사고 싶어도 유조선도 꽉 찼고 네. 저유소도 꽉 찼고 하니까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좀 매매의 기법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 예. 반복해서 이제 셰프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 네. 상품을 요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상품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2000만 원. 똑같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5일만 하더라도 실제 가치가 지금 53,530불이에요. 네. 한 틱에 10불이니까 이게 53,500불이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실제 가치가. 네. 그러면 5일 한 계약 거래하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한 후에 종목을 정해야겠네요. 그런 도박적이라고 하면 딱 개시 증거금 4,978불 한 5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한 계약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딱 맞게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써가지고 도박적이라 할 수가 있죠. 리스크도 커지고. 그래서 실제 가치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자금을 풀로 다 넣을 필요 없이 약간 신용을 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적은 자금으로 조금은 리스크를 줄여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예. 그렇게 큰 상품이 있더라도 마이크로 상품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지수의 흐름을 저희 방송을 보고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더라도 조금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리스크가 딱 10분의 1이죠. 그렇죠. 예. 마이크로는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지수 4대 지수 4개가 있고 네. 골드에 있습니다. 네. 예, 골드에 있고 마이크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통화 상품 쪽에 마이크로 상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 또 이제 선물 시장이 아까 막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물 상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오늘 굉장히 각계전투를 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예. 네, 궁금해서 그런데 내일 시장은 또 좀 어떻게 될지 갑자기 제가 또 우리 궁금증이 시장이요? 네, 생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훨씬 그렇군요. 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분석할 때는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상황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소한 3군데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좀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리신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미국만 보면 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약간 그 디커플링이 나면서 미국 네. 시장하고 약간 다르게 그렇죠.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전날 빠지면 아침에 빠져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보고 또 그래도 내일 한번 전망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우리 시장도. 그건 아주 복잡해요.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고 네, 내일 전개될 미국 시장의 흐름을 예상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셰프님이 계속해서 제가 전망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잘 적어놨다가 다음날 또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박 셰프님이 시장을 전망을 반대로 해주셨을 때도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품이 다 맞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우리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면 혹시나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예. 하는 마음에 좀 그럴 수 여쭤본 있죠. 거거든요. 예. 네. 오늘도 그 국내 증시는 조금 올랐죠. 네, 조금 올랐는데 올랐습니다. 그 상승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 지수를 조금 올려서 끝냈는데 코스피 200 선물은 상승폭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들은 좀 빠지고 네.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네요. 미국 시장도 러셀이 크게 올랐으니까 중소형주들이 크게 오른 거 아닌가요? 약간은 성격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 미국은 확연히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 빠지는 네. 듯한 모습이고 네. 다우 지수도 약간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큰 종목이라서 무조건 빠진 건 아니고 네. 금융주들은 향후 금리 인상 때문에 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선물 상품들 어떻게 개시 증거금 가지고 거래해야 하는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골드하고 오일만 이제 살펴봤는데 다른 상품들 보면 또 농산물 쪽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셰프님 금하고 은하고 스프레드 거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은도 한번 볼까요? 그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래요? 은 금을 전망이- 본 거나 네. 비슷하고 약간 이제 용어가 다른 농산물 쪽에서 한번 보는 네, 게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은도 1원수당 가격이에요. 네. 1원수당 가격이고 자 지금 그 옥수수나 뭐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옥수수는 뭐냐 네. 단위가 부쉘이에요. 부쉘. 부쉘은 이게 자루. 자루 한 자루의 가격. 네. 간단히 얘기하면 한 가마니. 네. 예. 그 가격을 표시를 해준 건데 여기에 표시된 가격은 센트입니다. 센트요. 예. 달러가 아니고 네. 센트예요. 그래서 535센트는 5달러 35센트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다른 그 밀이라든가 옥수수 그리고 뭐 귀리도 있고요. 네, 다 다양한 있는데 상품들이 있네요. 다 센트 단위로 해주고 네. 특징은 뭐냐면 이게 팔진법으로 끝자리가 계산이 돼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1, 2, 3, 팔진법으로 4. 10진법이 아니고 네, 8일 때 끝난다. 팔진법으로 8이 되면 그 다음 자릿수로 넘어가는 거죠. 네. 예. 자, 그렇게 돼 있고. 네, 다양한 상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상품 처음부터 알려드리는 이유가 저희 방송은요,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지금 나름 고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거래하고 싶다, 저희 박 셰프님의 시장을 꿰뚫어보는 눈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픈 톡방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QR코드로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를 비춰주시면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저걸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바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박 셰프님이 다양한 선물 상품들 그리고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이어주시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오셔서 재밌는 정보들 그리고 저희와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방송을 했는데요. 박 셰프님이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지금 수익을 내주고 계시거든요. 생방송 중에 실제 계좌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장 방향들,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좋은 투자 전략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셰프님 오늘 좀 예.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신 옥수수인가요? 오늘은 노트북이 네. 에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입을 하려고 네. 해도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뭐를 사면 그래도 좀 오를까 안 오를까? 저희 수익을 노란톡방. 네. 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농산물 쪽이 현재는 네. 어제 급등을 했지만 네.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농산물 매도 관점 주셨고요. 저희 방송은 매일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외 선물로 성공 투자하고 싶다면 내일 10시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